건대가 빠지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안 오는 거야? 예, 유종의 미를 걸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네, 오늘도 반밖에 없어. 이게 원래 16명 수업이거든? 지금 9명 앉아있어, 이게. 포기한 건가? 포기한 건가? 10번부터 보죠. 자, 어느 대학에서 23명을 선발해서 해외 연수를 보낸다고 합니다. 23명을 선발합니다. 근데 이제 선발하기 위해서 발표한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 지원자 1000명 중에 평균이, 그러니까 이 1000명의 점수를 우리가 확률변수 x라고 준다면 그 점수가 평균이 278점이고 표준 편차가 41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선발된 학생의 최저점수를 정기분포로 나타내라.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이거잖아요. 점수가 몇 점 이상인 사람이 이거다. 0.023이다. 이런 얘기죠. 1000명 중에 23명 안에 들어야 되니까. 괜찮았어요? 몇 점 이상이 돼야 이 안에 들어가서 23명 안에 들어간다. 될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 Z로 바꿔요. 그 다음에 여기 있으니까 계산이 더럽네. 41분의 K-278 얘가 0. 요건데 요거를 0.5에서 빼야겠죠. 0.477로요. 왜냐하면 알죠? 그래프상으로 정기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0이에요. 여기 이제 요 값에 대해서 요 정도에 있는 게 여기 0.023이 되는 거죠. 여기 가면 0.477이니까 여기를 찾으면 되겠죠? 거기 0.477의 표를 보면 여기가 2예요. 2. 그럼 얘가 얼마다? 얘가 2다. 되실까요? 그래서 K가 278에다가 82를 더한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360이거든요. 360점 이상이어야 된다. 14번으로 갑니다. 이런 건 뭐 그냥 근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슛 블록 성공률이 20%인 농구 선수가 100번의 슛 블록을 시도했을 때 횟수가 100번이에요. 성공의 확률이 5분의 1이죠. 자, 성공하는 횟수 K가, 그럼 횟수를 좀 얘가 K라고 했죠. K가, 횟수가 K 이하일 확률이에요. 그럼 횟수를 우리가 확률변수 X라고 놓죠. 얘는 이항분포죠. 100번 시도해서 확률은 5분의 1이니까. 근데 P의 X가, 뭐예요? 네, K보다 이하일 확률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네, 0.1587이랍니다. 이라고 할 때 K의 값을 표로 나타내어라. 역시 마찬가지. 인데, 뭐가 달라요? 얘는 이항이죠. 근데 횟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뭘로요? 네, 이렇게 풀 때는 정규화 시킬 수 있다고 해요. 얘를 만약 정규화로 한다면 여긴 뭐가 오는 거라고요? 네, 그랬으니까 20. 5분의 4니까 4의 제곱 이렇게 결정해서 돼요? 그럼 네, 이걸 우리가 바꿀 수 있게 됐죠. 어떻게? Z로요. 이렇게 P의 Z가 4분의 K-20보다 작을 확률이 요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작은데 요만큼이라는 건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여기 정문 0이면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0.1587이라는 거예요. 여기 0.3413이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표를 보시면 341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괜찮았어요? 그렇죠. 요게 요 녀석, 요게 0.5 빼기 0.3413이다라는 걸 알겠죠. 따라서 4분의 K-20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K는 16. 네, 요런 게 거의 뭐 그냥 기본 문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6번. 네, 여기는 좀 어렵겠죠?
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해서 정규분포 m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유형에 대해서 p의 x가 3보다 작을 확률과 p의 x가 3보다 크고 80보다 작을 확률이 0.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m하고 시그마의 합을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단 그 밑에 이제 표가 딱 결정되어 있죠. 괜찮으세요? 잘 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리세요.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이 m일 거예요. m. 이렇게 잡아요. 괜찮을까요? 얘가 있으면 좀 귀찮기는 해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가 3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0.3이라고 너무 작다. 조금만 더. 이쪽, 이 정도. 여기 3. 그래서 여기가 0.3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가 8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0.3이에요. 여기 얼마예요? 0.4겠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못 풀어요. 지금 난 얘랑 얘가 두 개 필요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왜냐면 다 더해서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은 자 p의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한번 해보죠. 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죠. p의 z로 바꿀게요. 나중에 좀 감이 생기면 충분히 이것도 우리가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얘가 0.3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만큼이 0.2란 얘기잖아요. 요만큼 바로 잘랐을 때 0.2가 되는 애가 얼마래요? 거기 표를 보세요. 0.2가 되는 애가 0.52예요. 그럼 얘는 뭐여야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0.52여야 돼요. 그쵸? 그림상으로. 안 되면 더 그리세요. 더 그리세요. 하나 더. 이번엔 스탠다드 표준으로 하나 그래요. 여기 0이고. 얘가 여기 있으니까 요즘에 딱 잘라서. 여기 0.3, 여기 0.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네,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뭐냐면 3-m이 마이너스 0.52 시그마가 될 거고 얘가 넘어가서 뭐 m 마이너스 0.52의 시그마가 3이다라는 게 하나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쓸 거예요. p의 x가 80보다 클 확률이 p의 여기도요. z 쓰시고 시그마분의 80-m을 합니다. 근데 얘가 이번에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5.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딱 잘라서 여기가 0.4란 말이야. 여기 0.1이겠죠. 여기 0.1이란 여기 0.4란 얘기예요. 여기 0.1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여기 자른 데가 얼마야? 0.1 봐봐. 표에 나와 있어. 0.25래. 여기 0.25래. 그럼 얘가 얼마? 네, 여기 0.25다. 괜찮으세요? 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80-m이 0.25 시그마가 됩니다. 그래서 m 플러스 0.25 시그마가 80이 됩니다. 얘들 더 할까요? 아니, 빼야겠지? 이렇게 빼자. 마이너스. m이랑 시그마를 다 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그렇게 준다고? 숫자를? 어쩔 수 없죠. 자, 되네요. 얘에서 얘를 빼면 이게 0.77 시그마가 되거든요. 맞죠? 여기가 77이 됩니다. 따라서 시그마가 100이네요. 그러면 m이 결정이 됐죠. 요게 52니까 55가 됩니다. 이것도 해보세요. 55에다가 더하면 맞잖아요. 저런 얘기다. 조금 어려워졌죠? 그래서 정기분포 국선의 그래프를 잘 볼 수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17분 볼까요? 잠깐만요. 왜 안 와?
자, 17번 보자. 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읽어볼게요. 어느 회사 직원들의 어느 날의 출근 시간은 어느 평균이 66.4고요.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연습을 하자 그랬어요. 출근 시간을 X라고 걸린 시간인 걸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평균이 66.4분이고 표준 편차가 15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날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잘 읽어야 돼요.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40%, 73분 미만인 직원 중에서 20%가 지하철을 이용했고요. 약간 느낌이 무슨 느낌이 나냐면 조건부 확률 느낌이 납니다. 끝까지 읽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직원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자, 다시. 그럼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출근 시간이 74분 이상인 직원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죠. 그 중에 40%는 지하철입니다. 그러면 60%는 그 외에 수단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73분 미만인 직원들 중에서는 몇 %가요? 네, 20%가 지하철을 이용했고, 그럼 나머지 80%가 그 외에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얘기죠. 수단을 이용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정리한 거예요. 자, 이제 질문으로 갑니다. 이날 출근한 이 회사 직원들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였을 확률입니다. 이해했나요? 다시. 조건부가 아니네. 자, 이날 출근한 이 회사 직원들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였을 확률입니다. 그럼 요번에 이해하셨나요? 조건부 약간 그런 거기는 해요. 맞아. 자, 그럼 봐봐. 이 두 개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요 사건이 있어. 요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할게. 그럼 얘가 A의 여겠지. 이렇게.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는 사건을 B라고 할게. 이렇게. 그럼 얘가 그 외가 B의 여겠지. 이렇게. 우리 구하는 게 뭐예요? 구하는 게 뭘까? 이거죠. 이거 구해야죠. 맞지?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 계산 어떻게 해?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이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구하시고, 이렇게 구하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솔직히 뜻을 이해했으면 그냥 바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이걸 구해야 돼요. P에 X가 이거예요. 이게 PA죠. 이게 PA니까요. 괜찮죠? 이해하셨죠?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저도 구해야지 뭐. P에 Z가 15분의 73 빼기 66.4 이렇게 돼요. P의 Z가 얼마냐? 빼면 7, 6.6이네요. 그러면 6.6을 15로 넣으면 이제 150분의 66인데 3으로 넣으면 25분의 11? 소수로 가야 되죠? 그래야 거기 표를 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0.4. 네. 맞냐? 0.4. 이렇게 됐죠. 거기 나와 있네요. 거기 확률 얼마예요? 얘들아, 그 표에 보면 0.4로 작을 게 0.7, 여기 0.33이 되겠죠. 0.2. 되셨나요? 그럼 이제 집어넣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0.33 곱하기 그 중에 40%니까 0.4 더하죠.
0.67 곱하기 그 다음에 0.2 답. 계산하시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정규분포 문제도 조건부나 곱셈 정리에다가 집어넣어서 풀 수 있다.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19번으로.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폰 케이스의 무게는, 자, 무게. 케이스의 무게를 우리가 X라고 그래서 얘가 평균 3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무게가 40 이상인 휴대폰 케이스에는 불량품으로 판정이 된다고 하면 됩니다. 불량일 확률이 얼마야? 불량일 확률이 P에 이거야. X가 얼마 이상요? 40 이상이면 불량이다. 자, 이 공장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2,500개 생산했을 때 불량품이 57개 이상일 확률입니다. 문제가 좀 이상한데? 잘 봐. 내가 지금 무게를 X로 잡아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걸 구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넘어간 거야. 봐봐. 불량품을 판정할 확률이 이거야. 근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이 공장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2,500개를 생산했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2,500개. N이 2,500개가 된 거야. 그럼 얘가 P로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요? 57개. 불량품이. 그럼 불량품의 개수를 또 변수로 하나 잡아야 돼. 불량품이 Y개가 나온대. 그럼 얘는 이항분포에 2,500개 중에 P라는 확률을 갖고 다른 형태가 또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선생님이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여기 불량을 만들어낼, 불량이 나올 확률을 정규분포에서 구하고 그걸 P로 가져와서 여기에 이항분포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계산할까요? P Z 얼마냐? 얘에서 얘 빼고 5 나눴으니까 2 이렇게 되죠. 그걸 봐봐.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냐면 2일 때가 0. 그러니까 얘가 0.02 이렇게 되겠죠. 돼요? 그러니까 뭐야? 50분의 1이에요. 여기다 50분의 1을 쓰자고. 이렇게. 질문이 뭡니까? 뭐예요? 여기서 그쵸? 이번엔 또 이거야. 분량이 몇 개 이상의 확률? 57개 이상의 확률. 이걸 부르는 거야. 그럼 또 뭘 해야 돼요? 내 정규화 해야죠. 왜요? 개수가 더럽게 많거든요. N이 충분히 커요. 근데 여기 범위로 나왔잖아요. 그럼 자, 이거를 뭘로요? 예. 정규분포로,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만들겠습니다. 3 곱하면 50이고요. 그 다음에 7의 제곱이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계산합시다. B에, 여기도 Z로 바꾸고요. 1이겠죠? 이렇게 바뀌죠. 50 빼고 7로 나눴으니까 1, 이렇게. 거기 1로 보시면 0.34니까, 여기 0.16. 이거 다.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여기서는 그냥 확률만 갖다 쓴 거고, 여기는 이항분포인데, 이것도 개수가 많아서, 이상이니까, 정규화 시켜서, 확률 계산하는 거예요. 네, 저런 문제가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나, 아니면, 내신에도 나오긴 해요. 어차피 이게 거의 무효 형태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나왔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번 보시죠. 부재 중이다. 자고 있나? 내가 어제 오늘까지 수업이라고 얘기를 아예 안 했나요? 이상한데? 자, 흰 바둑돌 5개랑 검은 바둑돌 20개가 들어있는 바둑통에서 임의로 한 개의 바둑돌을 꺼낼 때 흰 바둑돌이 나오면, 야, 여기 주머니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자, 흰 개 5개, 검은 게 20개 들어있습니다. 이제 많이 들어있네요. 그죠? 여기서 하나를 꺼냈어요. 꺼냈을 때 흰 게 나오면 10점을 넣어봐요. 이렇게. 그런데 검은 게 나오면 2점을 잃습니다. 이런. 데미지가 크진 않네요. 확률적으로는 좀 되게 애매하죠, 지금? 네. 그럴 때 이 게임을 몇 번이요?
1600번을 할 겁니다. 할 때 점수라는 게 나와 있죠. 점수가 요거 이하일 확률입니다. 확률을 표로 구하라 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얘랑 비슷해요. 여기도 지금 선생님 보시면 확률 변수 하나 적고 불량품이 나올 개수라고 해서 확률 변수 하나 더 적었단 말이에요. 저기도 마찬가지. 근데 저기는 그 둘의 관계가 명확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봐봐요. 우리가 이걸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점수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뭘 잡을 거냐면 처음에는 이 흰 게 나오는 개수, 즉 이만큼 했을 때 흰 게 나오는 개수를 X개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점수를 Y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이 X는 뭘 따릅니까? 자, 일단 여기서 흰 거의 뽑을 확률이 얼마예요? 자, 얘는 이항분포 1600에 얼마? 5분의 1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맞잖아. 25개 중에 5개니까. 괜찮아요? 그럼 이 점수는 어떻게 계산해요?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X번, 흰 게 X번 나왔어. 그치? 검은 건 몇 번 나와? 1600 빼기 X번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점수는 뭐야? 점수를 우리가 잠깐 Y라고 쓸까요? 어차피 YY니까 XX고. 그럼 뭐예요? 네, 10X 마이너스 2에 1600 빼기 X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X니까 12X 마이너스에 3200 형태가 이겁니다. 즉 얘가 네 12X 빼기 3200 형태 이런 식으로 요식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진짜 어려운 것들은 변수가 3개가 나오는 경험이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질문이 뭐냐면 야 점수가 이거야 1, 0, 2, 4 이걸 구할 거예요. 근데 이게 Y를 지금 나타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다시 여기다 얘를 집어넣으세요. 즉 이렇게 이렇게요.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넘어가면 12x가 4224가 되나요? 그래. 맞지? 나눠보자. 얼마냐? 4224면 미쳤네요. 624 5,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352 이하다. 이런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무슨 분포예요? 이항 분포잖아요. 근데 n이 충분히 크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또 근사적으로 정규로 바꿀 수 있죠. 곱하면 얼마? 800인가요? 800? 맞지. 아니지. 곱하면 800이 아니지.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하면 얼마예요? 256인가요? 그쵸. 그럼 16의 제곱이겠네. 이런 식으로. 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P에 Z가, 아이고, 닦고 나갔다죠? 빼고 16분의 빼면 32. 그래서 얘가, 네, P의 Z가 2보다 작을 확률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0.5 더하기. 이거 뭐라고 나와있냐? 0.477. 따라서, 네, 0.5772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앞에서 배운 것들을 한꺼번에 다 전부 세팅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질문이고 질문이 더 없으면 어제에 이어서 통계적 추정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죠. 아,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뭘 하나 잘못 알려준 게 있는데, 통계정 추정의 118페이지 옆에 개념책 그 1번 했었잖아요. 거기 니을이 안 됩니다. 그게, 선생님이 생각했었던 그거랑 다르더라고요. 자, 투표 후에 유권자들에 대한 출구조사인데, 출구조사를 다 하진 못하고 랜덤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표본조사가 됩니다. 답이 아마 이게 지급밖에 안 될 거예요, 내가 알기로. 얘 지워도 되죠? 그 니을이 안 됩니다. 출구조사는, 모든 사람들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해주지도 않아요. 다 도망가요. 투표 끝나면. 응시해주는 사람만 해줘요. 그리고 걔네들 다 붙잡지 않고 랜덤으로 몇 명만 하는 거기 때문에, 니을이 있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거 확인해 주시고, 모평균의 추정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실내 구간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의 길이, 크기, 표본의 크기까지만 구하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진도는 다 끝이 납니다. 쉽진 않죠? 근데 이제, 계속 선생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는 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2차를 끝내자.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끝내느냐에 따라서 3학년 올라갈 때, 다시 확률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되게 쉬울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리마인드를 해야 될 것이고, 이번에 안 배운 사람들도 그때 가면 또 처음 배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게 다를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배워놓으면 좋은 게, 우리가 아직 3학년을 겪어보진 않았잖아요. 3학년 겨울방학 때 생각보다 되게 할 게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적투를 하시는 분들은 확통도 해야 되고 미적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 공부만 합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수학만 따져도 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정시를 이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정시랑 수시를 둘 다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둘 다 잡아가야 되는 쪽이라서 이제 생각을 하자면 정시 준비를 이제 슬슬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수 공부랑 이 미적원도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미적원은 딱 끝나자마자 바로 선생님은 이제 바로 그냥 중대생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이래서 가도 상관은 없어요. 넘어갈 건데 대수는 또 금방 또 까먹습니다. 대수 한번 다시 해야 되지, 확통해야 되지, 미적투 하는 사람들은 미적투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할 게 되게 많아요. 겨울방. 그래서 약간 좀 정신이 없다? 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해놓으면 그때 가서 확통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덜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은 선생님이 그 프린트를 줘서 미적투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 사람들 입장도 마찬가지죠. 한번 들어놓으면 그래도 다소 어색하진 않거든요. 처음 듣는 사람들보다 그나마 내가 한 번은 들어봤었던 얘기다라고 해서 어색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적원을 되게 잘 해놓으면 미적투 따라가기 쉽습니다. 매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적투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베이스가 미적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다항함수를 갖고 놀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대수에서 배웠던 상함수랑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그대로 넣어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이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미적투도 그렇게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확통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추정을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기 모집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샘플링 작업을 해서 여기 표본이 있습니다. 표본 집단이 있어요. 이렇게. 네. 어제 선생님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이제 조금 좀 빨리 설명한 것도 있는데 오늘 다시 한다고 했죠? 다시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위장분포랑 광분포 딱 말머리 하고 나서 넘어오긴 했지만 뭐 했냐면 여기가 전수조사가 가능한 걸 가져왔었어요. 저번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가능한 녀석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모 평균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모 분산이랑 모 표준표차를 구해놔요. 그 다음에 여기서 n개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요? x바를 구했죠. 그래서 이 x바가 되게 여러 개 나오는 케이스를 구한 다음에 이 x바의 얘가 n이랑 똑같아. 그리고 분산의 여기 표본 평균의 분산도 n분의 시그마 제곱이랑 똑같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추정으로 직접 넘어와서는 그래 저건
추정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면 내가 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구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 어제가 한 건 뭐였냐면 이거 지우고요. 이거 지우고 어제 마지막에 한 건 뭐냐면 여기가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전수조사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이 M이 물음표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M은 어딘간 존재하고 있겠죠. 우리가 계산을 못할 뿐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자동차를 전부 다 떼어 박으면 조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수치가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걸 조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샘플링 작업을 해와서 요걸로 얘를 뭐 한다고요? 네, 추정하는 거라고요. 추정하는 겁니다. 네, 추출해서 그래서 추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근데 여기서 말이 좀 어려워요. 어제 선생님이 설명하면서도 이제 몇 명은 이해 못해서 어떠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게 그런 뜻이야 정도만 알면 되고, 막상 실질적으로 쓰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계학과나 가야, 아니면 리서치 회사에 내가 들어갔어. 그래서 뭐 저런 걸 조사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보험을 많이 쓰여요. 보험을 만드는 사람들. 내가 나중에 이제 아마 그 확통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이 보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또 할 날이 오긴 할 건데, 이따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 보험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재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나가다가 위에서 벽돌이 화분이 떨어져서 내가 그 화분을 맞은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높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보험을 하나 만들어요. 제가 혹시 지나다니다가 화분을 맞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보험을 들어드릴게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금액은 되게 싸죠. 희소성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측정하는 거를 확률과 통계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선생님이 대학교 때 보험론이라고 해서 한번 배워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솔깃합니다. 이제 그런 보험론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라는 뜻과 다릅니다. 보험설계사는 이런 보험들이 있는데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보험을 만들었어. 이런 보험을 드는 게 어때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설계사고 실질적으로 그런 보험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 돈 되게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보험상의 보험 하나 A라는 보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가입하는 사람 수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하는 사람 수가 적으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선생님 얘기 이해돼요? 가입하는 사람 수가 적으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금을 타갈 확률이 적긴 하지만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 내가 이 사람한테 보험을 줄 금액이 생기죠.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1000명한테 가입을 했어요. 근데 잘 들어봐요. 1만원씩이라고 해봅시다. 간단하게. 이해되시면 외국인지 모르겠지만 얘기 시작됐으니까 그럼 나한테 지금 1000만원이 들어가 있죠. 선생님이 이해했나요? 1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한 달만 가입했다고 치면 근데 이 중에 이 사건, 이 보험이 실효, 즉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사람한테 가는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그건 꽤 괜찮죠. 개인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한 달에 10,000원 들었는데 저 사건이 벌어지면 내가 500만 원 차는 거야. 괜찮잖아. 근데 1000명 중에 한 명꼴로 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돈을 버는 거지. 나 얼마 벌었어요? 500만 원 벌었어요. 근데 저 일이 많이 안 일어나 봐요. 그럼 내가 1000만 원 더 낼 거야. 이름이 보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를 잘 만들잖아? 그러면 그 보험 만드는 사람이 그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를 가져갑니다. 예. 꽤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잘 만들면. 대신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있는 건 그 회사 거예요. 그 회사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새로운 병 같은 게 생기거나 아니면 무슨 새로운 사고가 난다거나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거 생겼잖아요. 전기차에 대한 보험이 또 따로 생겼거든요. 전기차가 생겨나면서 그런 걸 만든다거나 이런 걸 하는 거죠. 그걸 만들 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M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평균적인 걸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한다라는 거죠. 이해했나요? 근데 이제 표본치는 구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한 달 정도 뭐 전기차를 쓰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 중에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꼴은 이런 사고가 나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그럼 표본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로 얘를 추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될까요? 그래서 추정을 하는 거니까 이게 믿을 수 있냐 없냐라는 걸 따질 때 우리가 신뢰도라는 걸 구합니다. 신뢰도. 그래서 어제도 했지만 신뢰도가 하나는 95%짜리가 있었고 하나는 99%짜리가 있습니다. 자, 요걸 설명을 선생님이 다시 해줄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어제 뭘 배웠냐면 얘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 이 표본 x바는 무조건 뭘 따른다고요? 정규분포 m의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쵸? 다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거나 n이 충분히 커서 샘플을 가져왔을 때 표본은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어냈어요. 그러면 요 x바와 m이 있는데 자, 이 x바는 아직 우리가 구한 게 아닙니다. 다시 이 x바는 아직 구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끄집어낸 표본 평균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 얘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뭐예요? 변수였단 말이죠. 변수였단 말이죠. 괜찮으세요? x바는 변수죠. 저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이 변수 x바에 대해서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이걸 구할 겁니다. 여기가 z가 어떤 확률값보다 작을 확률이 0.95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K라는 걸 썼었죠. 정규분포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곡선을 그려서 여기다 0을 표준 스탠다드 쓰고 여기 잘랐을 때 여기 확률이 0.95예요. 여기가 0.475였고 여기도 0.475가 되는 여기 값이 1.96이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어서 그럼 여기가 1.96이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 안에 있는 것만 요걸 적용해서 한번 구해보자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Z 어떻게? Z가 뭐였죠? 네, 이거였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x바 빼기 m의 절대값이 1.96이야 라는 얘기였죠. 여기 있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걸 가져다가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으면요. 자, 그러면 요걸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랬죠. 여기까지 그냥 바로 쓸게요. x바 빼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하고 여기 m이 있고 여기 x바 더하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이런 구간이 생깁니다. 자, 잘 봐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그대로 저 위에다 이거 p를 쓰면 이거 똑같은 거니까 얘가 0.95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p를 쓸게요. 이렇게. 그럼 얘가 0.95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x바라는 변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만큼 뺀 거랑 이만큼 더한 거 사이에 m이 들어갈 확률이 0.95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m은 이미 구하지 못하지만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리고 x바는 선생님이 지금부터 n개의 샘플을 가져와서 할 때마다 생기는 표본 평균이라는 변수죠. 그럼 그 변수가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원래는 m이 결정되어 있는데 m이 결정됐을 때 내가 이 범위를 만들었단 말이야. x바를 가지고. 맞아? 그러면 이 범위 안에 m이 들어갈 확률이 0.95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m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하지 못할 뿐이지. 근데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치? 저 m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동차를 전부 다 갖다 때려 박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m은 결정되어 있어요.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쯤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x바를 여러 번 구할 건데 x바 여러 번, 저번에 x바 여러 번 구했잖아요. 여러 번 구해서 그 x바가 변수가 돼서 이걸 따른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x바를 구했을 때 이 구역 안에 m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여기 규칙적으로 m이라는 게 딱 결정돼 있어. 내가 얘를 몰라. 근데 처음에 x바 하나 구했어. 그랬더니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야. 들어갔네? 그죠? 그 다음에 구간을 구했는데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야. 이렇게 들어갔어. 그 다음에 구했더니 안 들어갔어. 그 다음에 구했더니 이렇게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어제 뭐라 했죠? 100번을 했단 말이야. 그럼 95번이 여기 걸쳤어. 5번은 바깥으로 나가서 못 거쳤다는 얘기. 이런 뜻이라고요. X바를 구할 때마다. 이해했나요? 선생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보통 오차범위라고 얘기하잖아요. X바를 구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를 만들어서 구간을 결정해놔요. 이 구간을 계속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걸쳐놓으면 여기 어딘가에 M이 걸릴 확률이 95%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X바를 100번 했다? 그럼 그 중에 99번 정도는 N이 그 구간 안에 무조건 있을 거야 라고 믿어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역행으로 이렇게 구한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구했지만 야, 이게 형이 95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95야. 그러니까 여기 1.95야. 1.96이야. 그럼 범위가 이렇게 되겠네. 라고 하고 95% 신뢰 구간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 얘기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뒤에 이거 써먹으니까.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물어보진 않아요. 이 신뢰 구간이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라는 걸 물어보진 않아요. 하지만 이 뜻을 알아야 뒤에 가서 다른 문제에 대한 얘기를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했었죠? 자, 99%예요. 그래서 여기가 0.99가 되면 자, 여기 넘어간다 그랬죠? 넘어간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56이고 여기가 2.56이에요. 그래서 이 범위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만 바뀌는 거예요. 2.5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m 여기 x바 2.5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에 대한 확률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네, 0.99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0번 중에 딱 한 명 정도만 바깥을 나고 나머지는 다 m에 걸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좀 더 믿을만 하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신뢰 구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평균의 신뢰 구간이라는 게 두 가지가 나와 있고 신뢰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선생님 어제 했던 얘기 또 한 번 더 할게요. 잘 들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밑에 자,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해서 뭐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참고라고 써 있는 데가 있죠. 자,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이거부터 했어요. n을 고정해요. n을 고정합니다. 여기 두 식에서요. 이게 95% 신뢰 구간, 99% 신뢰 구간이에요. n을 똑같이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신뢰도가 높아지면 구간이 어떻게 된다고? 넓어지죠. 당연한 거잖아요. 똑같이 100개를 뽑았어. 야, 신뢰도를 크게 하고 싶어. 그럼 넓히면 되잖아. 그럼 이 안에 들어가야 이게 얘가 조금만 더 넓어지면 걸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범위를 넓힐 수 있고요. 신뢰도가 좁아진다라는 건 범위를 줄여야겠죠. 이렇게 쓰자. 줄입시다. 이런 식으로. 구간. 자, 얘는 쉬워요. 근데 선생님이 어제 마지막에 목이 나갈 정도로 설명했던 게 이거잖아요. 뭐였냐면, 네, 신뢰도를 조정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얘 하나로 그냥 결정해버려. 얘만 봐. 딱 얘 노란색만 보자고. 그런 다음에 n을 늘려요. n을 늘려요. 자, 다시 얘기하면 이 신뢰 구간은 루트 n에 반비례하죠. 루트 n이 분모에 있잖아요. 그쵸? 그럼 n을 늘렸어. 신뢰도를 고정했고 얘들아 n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구간이 좁아지죠. n을 줄이면요 구간이 넓어져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을 하면 되게 이상하다고 했잖아 내가. 저걸 말로 설명하면 어렵다고. n을 늘리는데 왜 구간이 안 넓어지고 좁아지지? 생각을 하세요. 뭐라고요? 많이 뽑았잖아요. 내가 10명 뽑는 것보다 100명 뽑는 게 좀 더 신뢰도가 높죠. 확실하죠. 구간을 좁혀도 된다고요. 신뢰도가 똑같으니까. 구간을 좁혀도 된다고요. 많이 뽑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 되게 어려워요. 조심. 그래서 거기 써 있습니다. 밑에 참고에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고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잘 이해하고 식에 잘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우평균의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게 나오는데, 길이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거 2배.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요거 2배.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얘들아, 이걸 왜 알아냈냐면 실내 구간에 갑자기 시험 문제에 95, 99% 말고 다른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다른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 정규분포에서 찾으셔야 돼요. 요 K를. 그래서 요 K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런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요? 이따가 아마 그 문제를 하나 보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서 실내 구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평균의 추정입니다. 말이 좀 많이 어렵죠. 뭐 신뢰도다, 추정이다 이런 단어들. 나중에 정치 외교학과를 가도 이걸 배워야 되고요. 경제경영에 가도 살짝 들어갑니다. 통계학과에 가면 확실하게 다 들어가고요. 논문 쓸 때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논문 쓸 때 이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 선생님이 있죠. 정규분포 곡선을 못하면 논문이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공부해놓고 가면 그때 가면 편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쓰일지 모르니까 또 6번 보시죠. 근데 대신 이제 그런 거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리서치 조사가 돼 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야. 밑에 신뢰도 몇 퍼센트라고 써 있어요. 아, 그럼 이제 그 뜻이구나. 뭐 오차범위 얼마야 이렇게 써 있는 거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 이제 약간 유식한 척 할 수 있어요. 신뢰도 95%야? 이러면서 어설프게. 자, 전국의 고등학교 야구 선수 공 던지기 기록은 전국이라고 했어요. 평균이 M 미터인 정규분포에 따른다고 합니다. 근데 M을 모르죠, 우리가. 전국에 있는 국외 야구 선수의 공 던지기 기록을 다 조사할 수는 없죠. 쉽지는 않죠. 그래서 자, 전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 중에 100명을 이미 추출해서 100명을 데려왔습니다.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던지기 기록을 조사해서 했더니 평균이 70이라면 조심해야 돼. EM의 평균이 이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준 편차가 12였다 라고 되어 있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X를 쓰는 게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던지기로 조사했더니 평균이 이거고 표준 편차가 10이었다는 거니까 얘가 10입니다. 내가 얘기했죠? 이걸 못 구하면 대신에 얘를 쓴다고?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왜냐하면 거기 문맥을 잘 봐봐. 100명을 추출해서 공 던지기 기록을 조사했더니 그들의 평균이 70이고 그들의 표준 편차가 10이라는 거니까 시그마 대신에 이걸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체 표준 편차를 준 게 아니에요. 괜찮을까요? 근데 대신 이걸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고교 야구 선수의 공 던지기 기록의 무평균에 대한 설명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 자, 95% 실내 구간입니다.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이걸. 외우셔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네, 70, 마이너스. 거기 1.96이라고 써있는데 조심해야 돼. 얘들아, 그 단이라고 써있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에 가끔, 왜 계산하기 편하라고, P에, 잘 봐. Z가, 여기가 0.95라고 써있는데, 여기 1.96이 써있잖아. 학교에서 가끔 여기다 2를 써, 이렇게. 여기 2가 와야 돼,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1.96이 아니라 2를 잡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K자리에 2가 들어온다는 얘기지. 이거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문제 허투루 면 안 돼. 근데 거기 다행히 1.96이 써있잖아요. 1.96 써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96 쓰시면 돼. 자, 밑에 100명. 이고, 여기 12. 이렇게 되고요. 이게 M의 범위. 여기 70. 더하기 1.96의 루트, 네, 100분의 1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엄청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2번 볼까요? 2번은 그럼 뭐겠어? 99%입니다. 위에 단에 뭐라고 써있냐면 2.58, 2.58이지. 선생님이 잘못 적은 거네요. 미안해요. 이게 2.56이 아니라 2.58입니다. 어제도 2.56에 적었니, 내가? 2.58이 맞습니다. 쌤이 헷갈린 거예요. 2.58이 맞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58이면 여기도 이렇게 됩니다. 70 빼기 2.58 하고 루트 10분의 12 n 70 더하기
2.58 하고 루트 100분의 1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외우셔도 되고요. 보통 표는 주고 아니면 요거 이런 건 주니까 여기서 그냥 따오시면 됩니다. 근데 조심하라고 해서 저희 가끔 2로 나오거나 2.6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7번으로 가시죠. 자, 이쪽을 지울게요. 그 문제가 안 보이네.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냥 여기는 추정이니까 계속 추정 문제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자,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하는 사과의 무게 역시 적읍시다. 사과의 무게를 X라고 하죠. 그럼 얘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얘기입니다. 정기분포 M에다가 20의 제곱을 따른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 중에 N개를 이미 추출해서 이 중에 N개를 이미 추출해서 무게를 조사했더니 그 무게가 이게 300인 거죠. 되었을 때 수확한 무게의 무평균의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조사했더니 얘가 290.2 M 309.8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럴 때 N을 구하라 라는 얘기죠. 보세요. 자, 항상 이렇게 할 때는 되게 편한 게 뭐냐면 어떻게 써주냐면 이렇게 써서요. 300에 써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빼기 이거니까 9.8을 써요. M 이렇게 300 더하기 9.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9.8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이해했어요? 그럼 그것만 구하면 돼. 아, 9.8이라는 애가 자, 이제 가자. 루트 n이야. 300은 됐고 여기 20이 있네. 그게 얼마야? 그렇죠? 1.96에 거기 표 볼까요? 1.96 써있죠? 0.475 곱하기 루트 n분의 뭐 들어가는 거예요? 네, 20이 또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잘 계산해볼까? 얘들아, 이렇게 해서 약분되지. 맞아? 그럼 봐. 쉽게.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0.2라고 써야 되지 않아요? 괜찮아? 그럼 루트 n이 저쪽으로 갔다, 루트 n이 갔다, 4. 이렇게 되지. 맞아? 괜찮아요? 둘이 곱하고 루트 n이 이쪽으로 간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나 어저께 분명히 얘기했다잉? 그러지 말라고. 지금 몇 명 눈빛이 살짝 흔들렸거든? 불안하네? 그러지 말자, 우리. 요런 얘기예요, 요런 얘기. 괜찮을까요? 그냥 할만해요. 내가 그랬잖아. 저 공식만 내어도 할만한데, 과연 이런 기본 문제가 시험에 나올까? 아니요. 어렵게 나와요. 제가 어제도 3학년들 수업에서 확통 문제에 여기를 풀렸거든요. 생각보다 하려게 나옵니다. 계산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자, 8번으로 가죠. 이건 여기 지금 되게 기본적인 문제를 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가 어디 있을까? 없네. 자, 어느 대학의 지원자의 논술 시험 점수는 표준 편차가 정규 10인 정규분포죠. 시험 점수를 우리가 또 별수 x로 잡았는데 얘를 뭐라고요? 정규분포.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10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지원자 중에 일부를 이미 추출해서 지원자의 논술 시험 점수의 모평균의 신뢰도를 몇 명인지 모르지만 몇 명을 이미 추출해서 그 다음에 그걸로 95%로 추정을 했답니다. 역시나 신뢰도를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자, 신뢰 구간의 길이가 뭐였나요? 요거였죠. 근데 95%라며 거기 0.95라고 써있죠? 그러면 2 곱하기 1.96 하고요. 루트 n분의 거기 10을 썼죠. 이게 길이가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다시 길이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니까 얘를 빼면 요거 2배라고. 그죠? 95%? 그렇죠? 그럴 때 얘의 길이가 뭐라고요? 2.8점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 크기 n에 요 n에 뭘 구해요?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냥 계산만 하면 되긴 하거든요. 해볼까? 어떻게 되냐면 나눠지니 안 나눠지니? 자, 루트 n분의 여기 2배 하면 392 하고 여기다 점 찍으면 되죠? 이게 2.8
이렇게 되지. 넘기면 되는 거니까 루트 n이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야? 1. 1. 14? 되네? 딱 떨어지네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제곱 다행이네. 16이 아니어서.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모비율의 추정까지, 그 좀 이따 설명하고요. 연습 문제로 잠깐 넘어가서요. 근데 그거 하나 찾고 가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실내 구간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니? 실내 구간이 다른 녀석이 하나도 없나? 없네? 그럴 리가 없는데. 오호, 있다. 너무 니네한테 하드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내가 풀어줄 테니까 22번 한번 볼래요? 얘 지울게. 자, 21번에 초입만. 그러니까 풀이는 니네가 하고, 풀이 과정만 한번 선생님이랑 봅시다. 2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러니까 이거 질문 또 언제 봤지?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한 달 용돈은 평균이 N10,000원인 정기공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얘는 얼마냐? 한 달 용돈. 용돈을 X. 그럼 얘는 정기공포. M. 얘 단원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고등학생들 시그마 모르네? 시그마 안 좋네.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구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봅시다. 따른다고 하자. 이 고등학생 중에 몇 명을요? 네, 64명을. N이 64예요. 이미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평균이 5만원. 여기 나오네요. 여기 평균이, 얘가 5만원. 이 S가 나왔군요. 여기 1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5만원? 못 살지 않을까요? 모르겠다. 아무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읽을게요. 이미 추출해서 평균이 5만원, 표준 편차가 1만원이었습니다. S 대신 쓰는 거죠. 자, 신뢰도를 뭐라고 썼냐면, 알파 퍼센트라고 썼어요. 이렇게. 이게 앞에가 좀 쉬운 문제가 있으면 그냥 바로 풀겠는데, 앞에가 신뢰도 알파 퍼센트가 없어요. 내가 못 찾는 거 아니지. 99, 95, 99, 99, 네, 95. 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뀐 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 신뢰 구간이 4.7 M 5.3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가 5니까 이미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얘를 구했죠. 근데 신뢰도가 뭔지 모르잖아. 신뢰도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들 알파 퍼센테이지잖아? 그러면 이게 저기에 있는 저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정규 표준 정규 스탠다드를 이렇게 그리셔서 보세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었단 말이야. 얘가 100분의 알파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200분의 알파야. 여기도 200분의 알파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내가 K라고 적고 여기 마이너스 K라고 적겠다는 거야. 이 K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정비표를 이용하면 된다. 거꾸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K를 몰라, K를 몰라, K를 몰라, K를 몰라, K를 몰라,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하자. 자, 5 빼기 0.3, M. 5 더하기 0.3,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0.3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K가 있어요. K가 있다고 해요. K. 그죠? K가 있고, 루트 64분의,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1 쓰자고요. 1 써도 되잖아요. 갖다 쓰기로 했으니까. 괜찮으세요? 그럼 K가 얼마냐면, 이게 8이니까 2.4예요. 이게 2.4래. 자, 거기 정기분포표 볼까요? 2.4로 뭐 썼어요? 0.49. 200분의 알파가 얼마야? 0.4. 이렇게. 알파 얼마예요? 네, 98%.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99만 주는 게 아니라, 저게 갑자기 뭐 90%를 주기도 하고요. 80%를 주기도 하고 이래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됐죠? 잠깐 쉬었다가 모 비율 추정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비율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비율, 모집단을 얘기하면서 모비율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X라는 이렇게 집단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 확률로 그냥 P를 이렇게 결정해 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여기 100명이 있는데, 아니 1000명이 있는데 30%가 B형이야. B형이야. 이게 정해진 거야, 일단. 여기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게 저기 모비율이죠.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그때? 저번 시간에 한 거야. 여기서 내가 샘플을 몇 명 가져올 거야. 만약에 100명을 가져왔다 치자고. 표본이야. 표본 샘플을 가져와. 여기 이렇게 가져와. 여기도 100명 중에 몇 명이 B형일 거 아니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내가 100명 중에 몇 명 B형 할 거야. 얘를 뭐 한다고? P햇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게 표본 비율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모집단이랑 표본집단이랑 살짝 다른 건 뭐냐면 모집단에 여기가 X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평균도 있고 분산도 있고 표준편차도 있어. 근데 그게 싹 없어 지금. 모비율은 그게 없고 그냥 얘가 대표야. 나야. 딱 이렇게 몇 퍼센트야 딱 이렇게 그냥 결정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내가 샘플을 몇 개를 X를 N개를 가져왔단 말이야.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애가 몇 명이 있대. 이게 표본 비율이라는 뜻이죠. 괜찮을까? 근데 이번에는 이게 뭐였어? 내가 여기에 모비율을 아는 거였었잖아. 전수조사 때처럼 아는 거랑 그 관련된 게 했었단 말이야. 저번 시간에까지는. 그쵸? 그래서 이 P햇이 뭘 따른다 그랬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잘 들어. 저 자체가 뭐라고 했어? 이 자체가 이항분포라고 했잖아. 여기에 P라는 확률이 있는데 내가 100개를 가져온 거라서 여기 X는 뭐야? 이항분포 100에 저 모비율 P를 따르는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P햇이 뭐라고 했어? 이게 뭐야? 뭐랑 같다고? P랑 같다고. 이렇게. 거기 써 있었잖아요. P랑 같다. 이게 여긴 안 써 있구나. 여긴 없어. 여긴 없어. 다시 앞에 거 보셔야 돼요. P랑 같고. 그 다음에 V의 P햇이 뭐랑 같다고 했어? 요게 N분의 PQ랑 같다. 이거 그랬었잖아. 이게 왜 이렇게 된다고 했냐면, 한 번 더 정리해야지 뭐. 기억이 안 나면. 자, 여기에 EX가 뭐였니? EX가 뭐야? MP. 여기가 N이라고 하자, 일단. 대변 선생님이 그냥 적은 거고, MP. MP를 따라. 이게 N개를 뽑은 거라고 했으니까, 표본 샘플에서. 여기가 MP. 그 다음에 VX가 뭐라고요? MPQ라고 했었죠. 그치? 근데 여기 P햇이 뭐야? 이게 N분의 X죠? 그죠? 내가 N명을 가져왔을 때 B형이 몇 명 있어라고 하는 게 표본 비율이었으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걸 구할 거야. 2의 P의 햇인데 이게 2의 N분의 X였단 말이지.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지? N분의 1에 2X를 하니까 얘를 가져오면 P죠. 이거였고, V의 P햇도 마찬가지. V의 N분의 X. 요게 N 제곱분의 1의 VX니까. 요게 N 제곱분의 NPQ라서, 요게 N분의 PQ. 따라서, 이 P햇이라는 녀석은 정규분포 P N분의 PQ를 따른다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모비율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건 뭐였다고? 전수조사처럼 원래 모집단의 비율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여긴 또 뭐겠어? 쟤 몰라. 나 얘 몰라. 나 얘 몰라. 모르는 애야. 그래서 저기서 내가 이제 샘플을 끄집어내와서 이 P햇을 구했어. 그지? 그럼 얘를 또 추정하는 거야. 거꾸로. 될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 그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뭐만, 타이틀만 다른 거야. 거긴 평균을 추정한 거고, 여긴 비율을 추정하는 거. 방법은 똑같아. 그거 봐봐. 거기 봐. 맨 위에 이렇게 써있어.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모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모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될까? 근데 자, 다시 여기서 타이틀은 뭐냐면 얘가 얘를 따른다라는 거야. 얘가 얘를 따른다. 맞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뭐라고? 그렇지.
95% 신뢰 구간이 있대. 자, 이것만 보고 하면 돼. 이것만 보고 하면 돼. 피햇이 이거고 이것만 보고 하면 돼. 얘가 평균이고 얘가 분산이야. 이게 피햇이야. 나 근데 여기서 뭘 구했어 내가? 피햇을 구했잖아.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치? 피햇에서 더하기, 아니 맨 처음에 빼기겠지. 여기 피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 여기 피햇에서 더하기겠지. 여기 뭐가 와? 그치? 1.9이 똑같이 온단 말이야. 뭐가 오겠냐? 저거 뭐지? 루트 MPQ. 이거 루트. 방법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뭐만 기억하면 돼. 이거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네, 그럼. 갖다가 놓고 전기부 다른데 갖다 쓴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다고? 원래 우리가 모비율을 아는 거에서 샘플을 가져와서 표본 비율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걸 공부를 하고 나서 아, 그런 관계가 있어? 앞에서 우리가 전수조사가 되는 애들에서 평균이랑,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랑 그런 관계가 있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쓰는 거였잖아. 여기도 알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걸 알겠다고. 근데 이제 내가 이걸 모르는 데다가도 이걸 똑같이 접목을 시키자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게 한들어도 얘가 이걸 따른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버린 거잖아. 이거 갖다 쓰자는 얘기야. 그러면 99%면 뭐겠어? 외우고 싶다니까? P해서 네, 여기가 2.58이 되는 거지. 여기다가 루트 n분의 PQ. 이게 모비율. P햇 2.58 루트 n분의 PQ.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달라지는 건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게 저번 교육과정에서 빠졌었어. 근데 이번에 다시 들어온 거야. 난 이유를 잘 모르겠어. 왜 넣었다 뺐다 하는지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한 건 아닌데 다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 역시 모비율의 길이도 실내 구간의 길이 여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얘기입니다. 구하는 방법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풀어보죠. 9번.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모비율과 표본 비율에 관한 요 얘기만, 요게 이제 전체가 이항분포다라는 요 얘기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우리가 앞에서 연습 문제를 풀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잘 봐야 되는 게, 조심해야 되는 게 정규분포야. 거기서 P를 구해. 그 다음에 이걸 또 딴 데는 이항분포로 넣어. 근데 이항분포가 또 n이 커? 그럼 정규분포로 구해.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비율이 있어. 그럼 저게 이항분포로 풀어. 그럼 저 이항분포로 또 다시 정규분포 문제를 풀어.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섞여요. 그럼 이제 또 무슨 문제로 가냐면 여기서 P를 구해. 여기서 뭐 P를 구하거나 P햇을 구했어. 이 P햇을 가져다가 범위를 구하는 것도 구하긴 하겠지만 저 P햇을 가져다가 어디다 쓰냐면 이제 조건부에다 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정규분포랑 이항분포에서 구한 확률 값을 가져다가 조건부에다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여러 문제 그 문제 풀었잖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근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문제의 문맥상에 이게 뜻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조심하라는 게 뭐였어, 맨 처음에. 기억나지? 와, 여기 이항분포야. 계속 문제도 제대로 하니까 이항분포 풀어. 야, 여기 정규분포야. 저기 이항분포 풀어. 섞어놓으면, 여기 왜 이항이에요? 여기 정규를 풀고 있어요, 선생님. 왜 변수가 두 개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돌아버리는 거야. 문제 못 푼다고. 지금 3학년 중에 그런 애들이 있거든. 어제도 내가 풀어줬는데 갑자기 선생님 왜 변수가 x, y 두 개예요? 막 이런 애도 있어요, 진짜. 여기서 그걸 해결하고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솔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식이요? 나중에 외워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개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x 잡는 거, y 잡는 거. 우리가 조건부에서도 사건 A 잡고 B 잡고 B 바이 이걸 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변수 y 잡고 x 잡고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이항분포, 이건 정규분포라는 사실을 정리하고 그걸로 같이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변수 하나 잡아놓고서 이항분포 써요, 정규분포 써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에 의하려면 문제를 풀면서 문맥상에 이게 정규인지, 이항인지, 이산인지, 연속인지, 질량함수인지, 밀도함수인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공식은요, 풀다 보면 정규분포 계산하는 거야? 그거 니네 금방 해요. 풀다 보면 금방이나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건 안 어렵다고요. 그건 다 해요. 미적원에서 미분, 적분 다 잘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문제의 이해를 못하는데 그걸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들 보면 통계가 어려운 애들 중에 가장 키포인트 처음은 뭐냐면 변수를 못 잡아요. X, Y를 못 잡아요. 조건부에서는 사건 A랑 사건 B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걸 다른 걸 구하고 있어요. 조건부에서는 이걸 구하라고 하는데 지는 이걸 구하고 있고 이렇게 둘이 구분 못하고 있고 이런 거. 여기서는 X는 이항이고 Y는 정규인데 이거 둘이 구분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고 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지울게요. 이건 뭐 그냥 책에 있는 거니까 이거 지우고 문제 풀겠습니다. 그걸 요번에 풀면서 이해하고 문제 자체 내에서도 그게 이 뜻이구나라는 걸 알고 푸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나중에 고생 안 해요. 내가 도구만 잘 갖고 있으면 뭐 하냐고. 못 박아야 되는데 톱을 하고 있고 막 이런 거잖아. 그런 거야. 못 박아야 되는데 톱을 하면서 선생님 이거 뭘 어떻게 박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야.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자 9번 볼게요. 어느 지역에 국회의원을 출마한 A 후보자의 지지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지율이라고 떴어요. 지지율, 모비율.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서 지역 유권자 600명을 이미 추출했어요. 오케이. 내가 얘를 알아보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600명을 추출했습니다. 이게 N이겠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300명이 A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럼 여기서 P햇은 뭐예요? 네, 600분의 300인 거죠. 즉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됐죠. 괜찮나요? 600명 뽑아서 그중에 지지하는 사람이 300명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뜻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어려워요, 모비율이. 비율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지역의 모든 유권자 중 A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의 비율 P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95% 실내 구간? 좋아요. 하면 돼. 95%. 자, 99%.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잘 봐.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나 안 했는데 잘 봐요. 내가 풀서 설명을 일부러 한 거야. 우리가 좀 전에 이걸 따른다고 했죠. 기억나죠? 그죠? 근데 내가 다 봐. 내가 다시 써볼게. 95% 실내 구간을 쓸 거야. 그럼 여기가 봐. P햇에서 빼기 1.96 한 다음에 여기 루트 n분의 PQ라고 써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P를 모르잖아요. 내가 이거 추정하는 건데 지금. 그럼 봐봐요. 여기에 P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P햇에다가 더하기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여기도 PQ라고 써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거니까 분산이. 맞아요? 근데 내가 P를 모르잖아. 자, 앞에서 우리가 뭘 몰랐냐면 표준 편차를 몰랐어. 그럼 어디 썼어? X바의 표준 편차는 X를 썼어. 기억나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쓰냐면 햇을 씁니다. 이렇게. 다시 그래서 그 앞에 공식을 보세요. 햇이 돼 있어요. 공식에 보면.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내가 구한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햇.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95%. 2분의 1에다가 빼기 1.96을 하시고 루트 몇 명이야? 600명 분의 햇 2분의 1 답 이게 끝입니다. 잠깐만 360명이었네? 내가 잘못 봤어. 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거야? 360명이었잖아요. 300명이 아니라. 이런. 왠지 답이 좀 이상하겠어. 이게 쉬울 리가 없지. 그럼 얼마냐? 10분의 5분의 3인가요? 5분의 3이었구나. 왠지 이상하다 했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쓰는 게 낫죠? 0.6 곱하기 0.4. 여기다 0.6을 씁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P는 0.6 더하기 1.96에 루트 600분의 0.6 곱하기 0.4. 그럼 여기는요. 0.6 빼기 2.58 루트 600분의 0.6 곱하기 0.4. 계산하기가 더 불편해졌죠?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이씨, 계산 어떻게 하냐? 죽게 나 다행히 되네. 66 나누고 밑으로 2개 보낸 다음에 4랑 계산하면 나오긴 하겠네요. 그래도 귀찮긴 하겠는데? 엄청? 매우 귀찮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넘어갑시다. 10번으로. 이번에도 이제 n이 바뀌는 거예요. 10번. 쉬워요. 여기는 쉬워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통계는요. 나는 확률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확률은 난 이렇게 못할 것 같아. 확률은 진짜 열심히 하면 좋아져요. 완벽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놈의 케바케랑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심지어 내가 얘기한 나도 풀다가 나도 헷갈려. 나 어제도 구단과 하나 풀다가 야 이거 아닌데? 하고 다시 풀었어요. 3학년 거 진짜 그래요. 그래서 확률은 정말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거치면 많이 좋아져요. 근데 완벽해지진 못해요. 내가 확률을 하나 틀린 거는 내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우에서 뭐 케바케 하는 거 이런 거 난 진짜 뭐라고 안 해. 아, 그거 틀릴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데 통계는 아니에요. 통계는 개념 이해하고요. 계산하는 방법 조금만 익히고 유형 몇 개 익히잖아요. 이건 다 맞아야 돼요. 통계 나오면. 아무리 30번이어도. 아무리 29번이어도. 28, 29, 30 중에 하나는 무조건 통계 이상이 나오거든요.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는 무조건 통계예요. 이거예요. 이 파트예요. 여기 아니면 정규 분포예요. 근데 이건 맞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쉬워요. 이게 4점이야? 라고 할 정도로 되게 쉬워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진짜 못 풀죠. 거기도 이제 극과극이긴 한데 근데 3학년 정도 돼서 통계 문제 어느 정도 풀잖아요. 그럼 통계는 다 맞아요. 진짜 공부하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맞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선택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확률이잖아요. 확통이잖아요. 그죠? 정시에서 수능을 볼 때. 그럼 통계는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통계를 다 못 맞고서 1등 걸 맞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리고 아마 선생님이 예상일 건데 확률은 다 맞거나 하나 틀린 이상 확통 파트에서 다 맞거나 하나 틀리는 걸로 넘기고 대수와 미적원에서 판가름이 날 거예요. 난 이거 장담할 수 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확통에서 마이너스를 많이 치면 난 시험을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 문제는 맞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다 맞거든요. 딴 애들도. 자, 10번으로 갈게요. 자, 어느 사이트에 게시된 기사 중에 광고가 포함된 기사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N개의 기사를 이미 추출했다. 자, 비율이죠. 광고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N개를 이미 추출했다. 그랬더니 광고가 포함된 비율도 좋네요. 0.1입니다. 이렇게. 자, 이 전체 기사 광고가 포함된 기사의 비율 P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이 이겁니다. 0.0412P 얘가 0.1588입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수업만은 목이 가는 거야? 0.1 빼기 0.0588 이렇게요. P 0.1 더하기 0.0588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나요? 그럼 이 0.0588이라는 애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루트 자 저거니까 1.96 해야겠죠? 1.96 하시고 루트 n 분의 크게 써야지. 여기가 뭐예요? 네, 0.1 곱하기 0.9 이거를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는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아마 10 이게 딴 3이 나갈 거고 3 곱하면 딱 맞네. 네. 100이 나오겠군요. 이렇게 저런 식으로 나옵니다. 숫자들이 좀 돌고 도니까 문제 많이 푸시다 보면 아마도 풀릴 겁니다. 자, 11번 보시죠.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겠네요. 자, 신뢰 구간의 길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N개의 가구를 이미 추출해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비율을 조사했다. 이게 이제 양육하는 비율이죠. N개의 가구를 이미 추출해서. 자, 그랬더니 전체의 7분의 1이었다. 이해했나요?
n개만. 그러니까 여기 pn이 7분의 1이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 계산하기 더럽게 주네. 또 7분의 1이면. 자, 이 전체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비율이 95% 추정했을 때 실내 구간의 구위가 0.08 이하가 되도록. 자, 실내 구간의 길이니까 얘에서 얘 뺀 거죠. 거기 95%로 했죠. 다 95%였네. 이거 2 곱하기 1.96에 루트 n분의, 아, 이게 별론데? 7분의 1 곱하기 7분의 6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이하? 0.08 이하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계산하기 되게 싫겠는데. n을 이쪽으로 주고 7이니까 7이 바깥으로 빠져. 그러면 루트 n 여기가 3.92 곱하기 여기에 7분의 루트 6이 되나요? 이렇게 되고 얘가 0.08의 루트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이렇게 따지면 얘가 0.56 이렇게 될 거고요. 7이네. 7 루트 6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분이 되려고 일부러 그렇게 넣은 것 같은데, 양변을 제곱하시면 답. 이렇게 됩니다. 뭐,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근데 아마 연습 문제는 좀 어려울 겁니다. 조금 하드캐리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집을 한 번 더 푸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그림도 얘랑 비슷하고요. 그림 중에서도 어려운 게 좀 몇 개 있긴 한데 선생님 같으면 유형집 큰 걸 하나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이스토리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마플 정도? 마플 시너지 정도 한번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쌤도 괜찮아요. 양쪽으로는. 그래서 그런 거를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끝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한번 유형 푸집을 한번 풀고 나서 뭘 푸는 게 좋냐면 수능 특강을 한번 푸세요. 수능 특강을 한번 푸시는 게 선생님 보기에는 꽤 나름 괜찮습니다. 올해 것도 괜찮고 작년 것도 괜찮고요. 문제집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자, 남은 시간 동안에 오늘 이 남은 숙제들을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갈게.